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빚내서 샀다가 하한가에 털렸다. 코스피가 폭락하면서 B2 개미들이 후덜덜 떨고 있다. 무려 신용융자 잔고가 36조 원이다. 8천선을 찍고 10%가 급락했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10%가 아니라 30%씩 40%씩 또는 반토막 나면서 B2 개미들 난리 났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수를 받치고 있는 거지 실제 지수는 4천도 안 된다. 지금 개미들 거지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상 8천을 찍었다고 하지만 지금 10% 정도 넘게 급락했고 종목에 따라서는 이미 30, 40%가 떨어지면서 개미들 난리 났다. 영끌에서 B2에서 주식 샀는데 마통에서 주식 샀는데 주식은 폭락하고 마통 이자는 올라가고 한마디로 박살나게 생겼다. 이재명 정권 주식 사라 그래가지고 믿고 샀다가 쪽박차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무려 35조 8,560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36조 원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코스피가 지난 15일 8천선을 찍은 뒤 약 10% 급락하는 동안에도 신용거래 융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건데 상승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락장이 되면 주식을 강제로 반대매매 당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자금 회수를 위해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하한가로 매물을 던져버리는 건데 하락장에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그야말로 기하급속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낙폭을 불러오게 됩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초단기 미수거래 규모도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아니라 이거는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미수거래. 이것도 지금 미수거래에 따른 미수금이 1조 9,240억 원이나 됩니다. 신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미수로 했다가 그야말로 하루 이틀 동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급락하게 되면 거지되는 겁니다. 지금 반대매매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수거래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 18일 917억 원, 19일 676억 원으로 이틀 동안 1,5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강제 처분됐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반대매매 규모는 이란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컸던 지난 3월 8일을 웃돌면서 2023년 7월 3일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해당 비율은 6%까지 치솟아 올랐고 또 19일에도 4.6%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증거금이 부족 상태에서 강제 청산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대매매를 당했다는 얘기는 돈을 거의 다 잃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과도한 레버리 투자를 했다가는 큰 손실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기 자금을 크게 웃도는 B2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키울 뿐 아니라 시장 전체 하락 압력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부처님 같은 소리고 지금 주식 투자 안 하면 말이죠. 바보 만들어 놓고 어디 가가지고 너 주식 투자 안 하냐? 그런 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은 돈 엄청 벌었다라는데 나만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되나? 그래서 마통 열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 빌려다가 주식에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치 뭐 10,000 간다, 12,000 간다, 뭐 40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물론 몇 종목은 그렇게 대박을 터뜨린 종목이 있고 일부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 아닙니까? 일반 국민 아닙니까? 대다수의 국민 아닙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면 몇 개나 갖고 있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전 재산을 다 합쳐도 지금 뭐 몇 억밖에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 국민들의 평균 재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들의 국민들의 평균 재산이 3억밖에 안 돼요. 3, 4억 정도 될 거야. 뭐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응? 지금 뭐 또 모르겠어. 뭐 물가가 오르고 그래가지고 실질 재산은 사실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대신 뭐 부동산이 좀 올랐으니까 뭐 형식 재산은 뭐 3, 4억 될지 모르지만 실질 재산은 말이죠. 과거보다 더 줄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재산이 한 4, 5억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게 다 집이야, 집. 80%가 집에 들어가 있어요. 90%가. 저금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말이죠. 저금하는 게 아니라 빚지고 살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주식을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면 얼마나 사고 하리스를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결국 돈 많은 사람 얘기 아닙니까? 돈 많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외국인 좋아라 하고 외국인 배불려주고 국민연금만 배불려주고 일반인들은 말이죠. 뒤늦게 말이죠. 좀 다 간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 좀 싼 거 들어갔다가 그건 안 가고 개 털리고 거지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비투를 갖다가 욕할 것도 아니에요. 너 왜 비투 하냐고 나무랄 것도 아니야. 아니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자가 누굽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조심해야 된다고 저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가 했습니까? 옛날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정부에서 주식자라 하라고 한 예가 없어요. 저축하라고 말했지. 저축하라고 말했지. 누가 주식자라 하면 뭐 부동산을 하지 말고 주식자라 하라. 아니 부동산은 적어도 원금은 안 날라가요. 내가 부동산 6억 주고 사면 그 6억이 날라가진 않아. 적어도. 주식은 말이죠. 잘못하면 말이죠. 6억이 다 날라가. 아니 그 위험한 걸 갖다가 말이죠. 시켜놓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떨어지면 말이죠. 아 지금 미국인들은 나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나가고 있어요. 왜 나가는지 아십니까? 미국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 사면 안전한데 뭐하러 여기 위험한 이 한국 주식을 하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더구나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한국에 사는 꼴 보니까 무슨 국민 배당이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팔고 나가야 되겠다. 더구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있어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환차손 당하는데 뭐하러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난리 났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팔고 나가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몸바디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나중에 누가 받아줄 겁니까? 지금 비투 개미들 몸바디에 사실상 내몰린 거랑 똑같아. 빚냈다고 나무랄 것도 아니야. 어떻게 나무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나무랄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뭐 하라고 그랬냐? 아, 직접은 하라고 했지 않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렇게 분위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국민들 다 개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시현 TV입니다.